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의 노래와 사회를 맡은 소프라노 강동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주저앉아 괴로워하던 배우의 영웅에게 나도 함께 앉아 이별의 슬픔과 재회를 대한 마음을 담은 김소월의 시로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너무 좋으셨죠? 이 곡의 선정을 누가 해주신지 아십니까? 김규현 시인님의 사모님께서 해주셨어요. 탁월하신 선택이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이신 김규현 시인님은요, 사회학 분야 첫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우리복지 시민연합 공동대표,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대구시 지방문건협의회 의장, 대구경북학회 회장, 한국가족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진단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셨고요. 또한 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도 위원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교원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방금 소개된 김규원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짓는지 어떤지 이 비가 하필 와가지고 오시는데 많은 불편을 끼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참 주말 이 9월에 좋은 계절에 하실 일들이 많고 또 요즘은 또 벌초도 하실 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바쁘고 좋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저의 북 콘서트를 위해서 함께 이 자리를 참조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하면서 참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보다 이제 몇 군데는 제가 소개 말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좀 이따 축사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백성대 안전장 여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모님도 같이 오셨고 또 우리 중원대학교에 이제 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철수 교수입니다. 사모님과 같이 와주셨고 그다음 뒤쪽 우리 박노란 우리 대구경북학교 부회장님 조혜정 총장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약과의 또 어떻게 보면 대들보 두 박사님, 우리 정혜선 박사님, 최 박사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학교 회원님들 좀 오셨습니다. 제 시집에 나와 있는 우리 최영신님, 그다음 오기찬 씨님, 그리고 우리 정은택, 중은택, 우리 장은택도 우리 더 차이나 핵심도시 중으로 지금 맹장이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쪽에 우리 주현창 선생님, 이현호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같이 오신 것 같고요. 이호배 선생님하고 같이 오시고 그다음 앉아 계신 분 저희 사돈입니다. 저희 우리 딸내미 그다음에 이제 옆에 우리 강으로 또 오늘 신앙도 해주실 선생님 오셨고 제가 저 옆에 계신 분 제가 또 성함을 잘 몰라서 송미정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 또 손과 할머니 그다음 오늘 이제 북토크쇼 이 모든 것을 또 기획해 주시고 저한테 또 이 자리 갖도록 용기를 주신 우리 김용락 시인님 그다음에 막 들으시네요. 우리 김재원 대구 사회연구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대구경북도 상임대표 우리 장영 대표님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리가 좀 어떻게 되는 대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사실 저를
가까이 지내면서 늘 저를 뭐라 그럴까 좋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데 큰 어떤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동시에 아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모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편안한 마음에 즐기시고 가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맡으면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의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아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스폰서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 스테이지로 또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 순서는요.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 순서인데요. 영남대학교 교무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백승대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조금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만 아마 1977년부터 이제 우리 김규원 교수와 형제처럼 한 5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나중에 자부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김규원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김규원 교수가 첫 시집을 시인으로서 첫 시집을 낸 것을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정만진 쌤 안 보시는데 우리 정만진 쌤이 참 우리 김규원 교수의 그 숨은 문학적 감성을 딱 포괄해서 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인으로서 시집을 내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용호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50년 가까이 지켜본 우리 김규원 교수는 정말 이런 시집을 낼 만한 문학적 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운명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학자로서 쓰는 글 자체가 사실은 아주 맛깔스럽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글 쓰는 솜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가 문학적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권유한 게 어떤 거냐면은 시를 한번 써보도록 노력해라. 시를 쓰게 되면은 물론 자연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감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시를 써본 적은 없고 아마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성적이 좀 좋아서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저보고 시조를 한번 써와봐라 이렇게 했더니 시를 여름 방학 때 나오고 써서 들고 왔더니 별로 그만큼 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김규원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그 문학적 감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작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정만진 선생님이 아마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은 학교라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평소에도 이제 김규원 선생님이 뭐 시를 쓰고 있긴 했는데 그 시를 이제 남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를 작품으로서 드러내는 데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만진 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김규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갈한 인간이다. 제가 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김규원 교수 같은 사람은 경북대학 총장 선거에 한번 나가볼 만했는데 왜 안 나갔나? 내가 같으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규원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속물근성이 없는 인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주 정당하고 맑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이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복지 시민연합을 만들고 그 시민연합 대표를 30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 그 30년 동안 엄청난 뭐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수 월급이라는 게 많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립대학 교수 월급이라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 시민연합을 끄는데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기부하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기부하고 그 다음에 실행적으로 기부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교수하고 이제 50년 가까이 하나의 형제처럼 지낸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모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유시준 교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고 아마 그 유시준 선생님께서 틀림없이 김기현 교수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유시준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1977년부터 조금 더 빨리 저희들하고 같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수들이 갑질할 때인데 학생들한테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여행 같이 다니고 그런 젊은 시간을 가지면서 또 지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해주신 그런 분인데 특히 우리 김기현 교수를 친자식보다 더 아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제가 우리 유시영 선생님을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유시영 선생님께서 얼마나 김기현 교수를 사랑하고 또 저도 뭐 아껴주셨습니다만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유시영 교수님이 이제 뭐 하해유시니까 나름대로 양반의식이 아주 강하다. 인간 됨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김기현 교수를 특별히 좋아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유 교수님이 보셨을 때 김기현이 니는 인간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김기현이가 낸 시집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정만진 선생님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해설 작품에 대한 해설을 써서 제가 더 이상 그 작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김기현 교수님 책 시집 발간을 축하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그 많은 사랑과 또 애정이 또 담겨있는 듬뿍 묻어나는 또 축사를 해주신 우리 백승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선은요, 김기현 시인님의 시 사문진 애설을 강문옥 시인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본보문학예술원장을 맡고 있고요. 시 낭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 강연도 하고 있고요. 오늘 소중한 인연으로 김기원 교수님의 북콘서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첫 시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저희들은 또 시낭송가다 보니 소리내어서 읽다가 보면 뭔가 조금씩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책을 딱 읽었을 때는 정말 그 말의 느낌이 술술술술 넘어가도록 근데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평가할 수준도 아니기는 하지만 더 높은 데 계시는 교수님이기는 하지만 낭송을 하기에 참 좋았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인으로서 이러한 어떤 장소를 가지고 시를 한 편 적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를 한번 들으시고
사문진에 가시면 저절로 교수님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수님 사문진에서 한번 이 시를 낭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교수님의 시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사문진에서 김규원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문진 주방촌에 석양 노을이 내 술잔에 담겼을 때 알게 되었다. 흘러간 세월을 숨길 수 없는 얼굴. 하지만 풋풋한 소녀의 몸짓으로 피아노 건반 위의 손길처럼 주의 남정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원발치기 고향 이웃집 누이 닮은 여인. 나도 한때는 연정을 버리지 못해 가슴앓이 뱅뱅 돌던 청춘을 사문진에 묻어두고 이병열차 타던 적이 있었다. 예전의 사문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새로운 내일에 두렵고 가슴 설레던 그 시절을 사문진 석양아 너만은 기억하고 있겠지. 매몰차게 야속스레 숨 넘어간 석양이 내일의 황혼까지 연글게 흘렀지. 아련히 뒷모습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수녀 같은 여인은 알고 있으려나. 막걸리 주전차가 이미 비었는데 내 술잔은 아무런 말이 없다. 정말 마치 눈앞에 아름다운 사문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느낌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감성이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순서는요,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김규현 시인님을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토크 콘서트의 대담자로 모실 분은 제가 아니라 또 따로 모셨습니다. 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을 역임하신 김용락 원장님과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규현 시인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막간 이제 우리 또 소개하실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요. 제가 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육사신 아시죠? 예. 아마 재종관인지 사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월록신대 이원교 형이 오신 것 같고 또 사모님하고 그래 또 우리 한강 정부 선생 또 교수님도 제가 이제 한은당 선생 성균관대 한은당 선생의 따님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나으신 우리 한강 정부 선생이세요. 또 우리 형님 정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대남 사회를 맡은 저는 김용락 시인입니다. 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규원 선생님의 북토크에 대남자로 나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진짜 인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아주 많이 모여서 다중이 하지만 이 책이 처음 나오고 현진건 학교에 있는 멤버들이 한번 출판 기념회를 해드리고 얼마 전에는 영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제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김규원 교수님 출판 기념회를 해드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많은 제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 어른이 진짜 아주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현진건 학교의 오규찬 시인 또 배정옥 시인 뭐 정택 선생 최영신 또 장명장님 같은 이런 분들하고 오늘 좋은 작곡을 해주신 우리 김보미 작곡가님 또 강동원 앞에 노래 부르신 우리 소프라노 이런 분들이 이런 후배들이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품이 대단하시고 인복이 대단하시구나. 저는 뭐 제 생각 같아서 한 2시간 이상을 교수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전체 타임이 몇 분쯤 해야 되겠노? 어느 정도 할까요? 강한 짝하게 좀 있어요. 제가 면접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지금 5시 35분인데 6시 한 10분까지 좀 4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백순대 교수님 이렇게 좋은 축사해 주시고 또 김철수 부총장님도 멀리서 와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원배 선배나 최창 선배 같은 문화인들이 대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휴일 오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시인이에요. 비교적 이 동네에서는 약간 알려진 시인인데 우리 김규원 선생님이 시집을 내가지고 시집 관련한 콘서트인데 저는 시집도 좀 소개를 하지만 이번에 원래 이제 주제가 지금 사회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업적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 제목이 운명의 사회학인데 이분이 진짜 운명적으로 사회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어떤 사회학자들의 학설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 해설하거나 논문을 쓰는 이런 책보다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경남 의령군 가렐이라는 시골에서 아주 부잣집 손자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명문인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또 지방국립대학인 경북대학 나와서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인 위스콘신 가서 학위를 받고 또 지방 거점대학인 경북대학에서 5년 근무를 하신 게 이분의 이력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회학 이론보다가 이 책 한 권이 매우 사회학적이고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골 출신이 입신 출세하는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과정이 너무나 자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회학 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학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 책을 꼭 한번 보면 좋은 배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이것도 아주 여기도 이제 대전 교수님이 오셨던데 제가 성함도 은진송인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김규원 교수님의 어릴 때 꿈은 사제예요. 신부가 어찌어찌 해서 사회학자가 된 내용이 쭉 있는데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1부는 말 그대로 라이프 스토리인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한 말하자면 문학적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회학 책이라기보다는 한 권의 문학 작품으로도 되겠다. 이 문학 작품이라고 내놔도 이게 충분히 읽히고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이 사람의 성장기라든가 중고등학교 때 이 고민이라든가 또 대학에 와서 꼼꼼하게 적은 걸 읽어보면 이렇게 좋은 문학 작품도 있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 기독교인들이 신약이나 구약을 굉장히 큰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읽고 해석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이 책이 매우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김규원 선생님의 성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고 또 굉장히 겸손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인 영감이 아주 풍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시집을 내게 된 근원이 여기에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책이 다 마음에 드는데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책이 비매품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비매품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 2만 원쯤 해서 공간을 해서 이 시중에 팔아야 된다고 저는 다시 이거 공간을 해서 좀 팔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사회학 사제가 꿈이었던 시골 소년이 교수가 되고 드디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운명의 사회 시인이 된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면 얘기 막 잔뜩 적어왔어요. 뭐 질문할 것도 많긴 한데 오늘 이 책에 관해서는 제가 한 2꼭지 정도만 말씀을 우리 교수님 말씀을 정해서 듣고 그 다음에는 이 시집인데요. 하는 걸 우리 오규찬 시인이 같이 현직을 학교에서 알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한 것 같아요. 우리 오규찬 씨도 뭐 이렇게 시보는 안목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집인데 제가 이 시집과 이 책을 읽고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제 요 정도로 하고 가끔씩 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진짜 이런 장소, 이런 시간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우선은 좀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또 시인 가는 이야기 하면은 정말 우리 김용나 시인 같은 대시인 앞에서는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대시는 아니고 선생님이 훨씬 시를 잘 쓰시는 분인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이제 문단이라는 게 문인들이 모인 문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부터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문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내 한용운, 아까 육사 선생님 어떤 분이 오셨던데 이육사, 만내 한용운, 이육사, 그 다음에 김소월, 아까 전에 첫 노래는 김소월, 이런 분들이 다 윤동주까지 해서 이런 한국 신안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 소위 말해서 다 문단의 문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시인이다. 그래서 문단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육사처럼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만해 한용운처럼 스님이기도 하고 또 윤동주처럼 유학생이고 순결한 청년이기도 하고 뭐 김소월처럼 아주 고향에서 시를 많이 썼던 이런 분들이 살아서 시집을 내기도 하고 죽고 난 뒤에 한 권의 시집을 냈는데 그게 지금 한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한국 시 이러면 만해 한용운, 뭐 이육사, 윤동주 곧바로 떠오르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시집을 읽어보면 어떤 측면에서 이 만해의 시를 우리 김규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런 만해 시와의 친연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김규원 선생님은 신안이라는데 뭐 문단이라는 데는 근처도 이제 안 오셨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는 어릴 때 시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아까 우리 백승대 교수님은 그래도 시조라도 써서 태자먹고 그래서 이제 문학 약간 하지만 이분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또 문단 바깥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를 쓴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적 성과가 되는데 그러나 한용운이나 뭐 이육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보다 지금은 한국 시단, 한국 문학의 깊이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건 가지고 이분도 그 내분의 시인들처럼 곧바로 한국 시단에 뭐 다크호스다 뭐 이렇게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시가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퇴직도 하고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바짝 열심히 쓰면 아주 좋은 시인으로 한국 시사에도 이를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선생님이 이 시집에서 이 서시라는 시를 썼거든요. 서시의 제목이 마음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왜 서시하면 다들 윤동주의 서시 생각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없기를 이런 생각이 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맹자의 진심편인가 그게 군자 삼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부모 형제 무고한 게 첫 번째 낙이고 기쁨이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움 없는 게 두 번째 기쁨이고 세 번째는 득철하 형제
교육지가 삼락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동주는 하늘을 보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게 자기 삶의 시의 모토였는데, 우리 김규원 선생님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누군가가 저를 마음씨만큼은 그저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그래서 제 마음씨 하나를 나눠 가져다 그대의 비옥화한 마음밭에 뿌리시기를. 좋은 마음씨가 번성한 천지개벽을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게 시적 목표였다. 제가 본 우리 김규원 선생님은 착한 마음, 요 시보라는 이 뒤에도 그런 게 나오고 이 책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착한 마음이 시의 모토인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고자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 착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예, 우선은 제가 나쁜 마음씨가 많아가지고 제 수영 삼아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것 같고요. 좀 앞서 이제 제 시가 시원찮으니까 아마 웅뱅 사약 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것과 연결해 지으면은 일부는 제 어떤 생애 어떤 그걸 정리한 거고, 이제 이부는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뭔가 좀 하고 싶었지만 좀 성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불평등 또 나누자면 뭐 사회개혁운동, 사회개혁운동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위 논문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주제가 이제 우리나라 계급에 대한 분석을 소위 이제 국가계급과 운영계급 이 구도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평생 하나의 숙제처럼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본래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지어 봤을 때, 이제 여기 사역하신 분들은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 그런 새로운 해석 속에서 이제 학술을 좀 주목받게 되는데, 근데 그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정치학 쪽에서는 뭐 인권 뭐 이런 식의 번역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학자들이 헤게모니 그래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미국식 발음은 헤즈마니예요. 헤즈마니. 수업 시간에 어느 그 교수님이 헤즈마니 하는데 한 시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헤게모니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어떻게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뭐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잘 안 읽는 분하고, 그래서 시와 같이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이제 바로 마음씨였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알아들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용어가 이제 마음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우리가 크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둘러 나눈다 했을 때, 이제 좀 나쁜 마음씨,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또 남을 부려먹으려고 그러고요. 이런 마음씨는 이제 나쁜 마음씨로 보이고, 이게 이제 국가계급 헤게모니가 사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계급 헤게모니는 상당히 이제 좋은 마음씨, 예, 자기 말을 생각하는 상으로 정말 남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음씨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그 이기적 유전자 이런 데 보면은 나오다시피 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DNA 속에서도 어떤 정보를 담은 그 밈들이 이제 엮여져서 이제 그렇게 유전해서 하듯이,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서도 그런 밈이 존재한다는 게 그런 이제 문화사학자들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헤게모니가 그런 밈들이 모여서 떠올려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계급 헤게모니는 그런 막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고 다른 대상들을 자기 이용 대상으로만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저는 국가 해결물이고 이렇게 쌓인 것 같고 정말 자기를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이런 마음씨들 우리가 이제 뭐 속담도 있고 여러 좋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수용되는 그런 이제 마음씨들이 민중계의 해결문이 아닌가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인물들을 제가 생각하면 바로 이제 이 자리 참 있기를 고대했는데 우리 김용락 시인님이 우리 같이 대구사회연구소에 대구경북 지역 동향을 할 때 이분이 정말 큰 고생을 하셨어요. 이 대구의 천박한 데서 매달 한 명씩 찍는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그건 우리 같이 참여를 했죠. 그때 이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분이 바로 권정생께서 이호덕에서 제목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민중계급의 대표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시 고맙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국가개혁 해결문이는 좀 나쁜 마음, 민중 해결문이는 착한 마음 이렇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처음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구사회연구소의 문화부장, 이 책에는 문화부장으로 표현을 해놨던데 문화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지역동향이라는 월간지를 만드는 편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을 이제 말하자면 상관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대구사회연구소가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의 싱크탱크라고 신문에 한겨신문에 크게 날 정도로 쟁쟁한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뭐 우리 이정모, 윤덕콩, 뭐 건땡땡, 이땡땡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학벌이 좋아요. 대구의 명문이 경북고 서울대 하버드 출신도 있고 이런데 이 김규영 선생님은 뭐 서울 경남의 명문이라고는 하지만 진주고 나와가지고 또 경북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받아와서 처음에는 크게 주목이 안 됐죠. 그런 또 사람 만나 이랬는데 모시고 일을 해보니까 너무 이 훌륭한 분이에요. 인품도 훌륭하고 공부도 또 많이 하시고 진짜 이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한 실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만들면서 모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이제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그런 것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뭐 권정생이나 전우익이나 이호덕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죠. 특히 권정생 같은 사람은 그냥 동화 작가가 아니고 한국에서 잠시 왔다가 예수가 아닌가. 예수님이죠. 예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관련한 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한국 개신교 전례 100주년을 해서 한국의 최고 뛰어난 목회자들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권정생을 뽑아요. 권정생은 시골교회 집사 종직에 불과했지만 서울에 대단한 우리가 다 알 만한 목사들을 다 제치고 이분이 일본인데요. 이분이 남긴 책 같은 거 보면 진짜 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이야기 잠깐 빗나갔는데 어차피 사회학 이야기 나왔으면 하나만 더 여쭈면요. 이 책이 참 좋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참 좋은 책인데 아쉬워요. 책을 좀 팔면 좋겠는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저 뒤에 보면 헤게모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는 부르디베 이야기가 있어요. 부르디베가 이야기한 이 사람 아비투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마 이 이야기를 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면서 이제 계급론 쪽에서 이제 주목받는 그런 그 양반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경제적 그런 가시적인 지표만 가지고 계급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자산을 소중히 다룬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정통 막시즘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얼마큼 물질적으로 뭐 풍요하고 또 그런 사회적 지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런 가지고 나누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부모로부터 전수받는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교육 판별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투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투스는 자기 부모로부터 사회 과정에서 물려받은 그런 계급적 어떤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그걸 한국말로는 습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따르고 그냥 다 아비투스라고 이렇게 번역하던데 습성은 우리가 소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전승받은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꼭 고정불변으로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건 아닌데 상당히 이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비투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계급도 말씀하실 때처럼 모든 게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계량되거나 평가되는 건 아니고 그 못지않게 문화적 자산,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가령 뭐 부동산에서 떼돈을 번 굉장한 부자가 있고 또 아니면 뭐 가난하지만 청렴하게 책임 많은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가 있다면 재산은 별로 없어도 가난함에서 청렴하게 산 그런 아버지를 둔 문화적으로 우수한 집의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헤게모니도 그런 사람이 잡을 수 있다. 대충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아주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막스나 레닌이나 뭐 베버 같은 많은 사회학자, 계급론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부르디웨는 우리나라 지금 효성여대도 제가 왔다 갔죠. 왔다 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시집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집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특히 저는 이 시집의 3부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좋은 건 물론 아니에요. 한 뭐 이 책의 4분의 1 정도가 굉장히 뛰어난 시들인데 읽으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를 연상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같은 전문 시인들은 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비유라든 음유, 직유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형상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면 구름 뭐 이렇게 달 뜨는데 막 나그네가 이렇게 죽장 뭐 이렇게 하고 가는 이런 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걸 주로 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 말고 좀 부상적인 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가 만해 선생 시에 이제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김규원 선생님 시도 그런 뭐 비유나 직유나 뭐 이런 전통 시법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내공이 워낙 깊어가지고 술술술 썼는데도 깊은 이 통찰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그게 3부에 있는 모든 시가 제가 보니까 다 뛰어나고 제 안목으로 가장 안 뛰어난 시가 사문진 같은데 근데 아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 보는 거는 다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지만 또 시 낭송하시는 분은 그게 좋고 또 이렇게 잘 낭송이 된다고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시는 내 이름 주인 없는 곳이라는 앞에 있는 시. 이거 참 좋은데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가 언어라는 걸 표현할 때 흔히 이제 기표, 기의 이런 걸 배워요. 꽃 이러면은 꽃 할 때 우리가 한글로 쓰면 쌍기역, 오, 치읓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해서 꽃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꽃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뭐 코스모스다, 뭐 캄나다, 튤립 같은 게 확 떠오르면서 향기가 팍 나는 거잖아요. 그게 기의란 말이에요. 기표와 기의가 결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어라는 걸 사용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는데 이 내 이름 주인 없는 곳은 시가 이런 거예요. 중간에 뭐 오로지 남을 위해 있는 이름, 처음부터 나 자신의 속뜻은 필요하지 않았다. 바람 부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마음이니 필요할 때마다 이름 바꾸면 되는지.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이름이 나인지 내가 이름인지 숙제 묻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아직도 철없는 내 영혼이 찾아 떠돈다. 9월의 노스텔지어마저 사라진 완전 무와 완성 공의 경지를 가는데 이게 이제 김규원 하면 우리가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경북대학 교수 학장 또 사회봉사를 많이 한 지식인 이렇게 딱 이제 김규원이 이러면 오지만 실제로 김규원은 고독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하고 실제하고 그 기표가 기가 다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무냐 공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공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뭐 참 유명한 거잖아요. 달래중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제에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시인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내 영혼이 찾아 떠도는 완전 무와 완성 공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의 이 문화 공의 실체가 뭔지를 좀 말씀 주세요. 좀 길게 말씀.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제 그 시 쓸 때의 제 어떤 상황이랄까 그게 이제 정년퇴임하고 이제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 정년퇴임 전에는 정말 내가 원치 않아도 찾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바쁜 척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없으니까 진짜 뭔가 뭐 허전하다 그럴까 내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인생을 이제 마감해 가야 되는데 근데 이름을 쳐서 뭐 인터넷 쳐보니까 뭐 내 딴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별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옛날 말도 뭡니까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하는데 나는 내 이름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그 저희 할머니가 하여튼 뭐 손자 좀 못하게 자리에 해가지고 이름을 수시로 바꿔줬어요. 예, 뭐 언도 또 한일의 교자입니다. 그걸 뭐 형자, 뭐 등등 교형이라 했던 교현이라 했던.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뭡니까? 제 친구들한테 꽃감을 나눠주면서 이제 원희를 언도라고 불러라, 뭐 교형이라고 불러라. 저는 다시 또 꽃감을 가지고 다시 친구들한테 야, 난 교원이다. 절대 언도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뭐 이름하고 관련된 뭐 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써다보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다 됐는데 우리 김규원 교수님이 이런 생각에서 이분이 사회학자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아는 게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철학적 깊이도 높은 분인데 그런 걸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구수하게 잘 해내는 능력은 좀 부족해. 이게 사회학자에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아는 게 없어도 막 이야기를 많이 들으는 그런 문학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뭐 오늘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서평을 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저 입장을 좀 정리를 할 텐데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방금 뭐 꽃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 소설, 청춘 소설의 대명사인 헬만 헤세의 뭐 데미안이나 차림 밑에서나 이런 내용들이 쫙 있고 뒤에 가면 또 뭐 조옥도 학문적인 입장들도 있고 해서 참 좋은 책인데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시도 너무 이제 처음 쓴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운명의 사회학처럼 운명의 시인이 되도록 우리 신안에 지금 작고했는데 오규원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잖아요. 풀림 하나의 여자 어쩌고저쩌고 저 이름도 얼마나 저 규원 시인 이름인데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요 정도로 마치는 걸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따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나누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사회학처럼 운명의 시인이 되길 바란다는 그 말이 되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이어서요. 운명의 시인님이 만드신 또 좋은 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김규현 시인님의 슬픔이라는 시에 저희 보문창작 음악연구소 대표님이신 김보배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서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분께서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부를지 그제서야 이제 컨셉이 어떻게 되면 60대가 된 지금의 내가 이 과거의 느낌들을 회상하면서 불러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힘을 쭉 빼고 앉아가지고 덤덤하게 한번, 제가 원래는 막 이렇게 크게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앉았습니다. 이제 목이 다 풀린 것 같아서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다 내 눈에 밤별이 빛나던 시절, 먼 옛날이 다 첫사랑에 울렁대는 가슴 안고 잠설치던 시절, 신나게 놀다가도 해걸음 영는 길이 자꾸만 동구 밖으로 갔었지. 새 신발은 자기 잠자리 찾는 시간이 꽤나 걸렸지.
과 꿀잠이 손에 손 잡고 나를 피해 아스라이 멀어져 정말 이제 시도 좋고요, 노래를 만든 선율도 좋고요,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들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느껴주시는 관객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막 뭉클뭉클해가지고 막 저도 막 노래 연습할 때 막 같이 막 울고 태어나 분이랑 같이 하자 노래 너무 가사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규현 시인님의 내버려 두세요라는 귀한 시를 오규찬 시인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진은학교의 오규찬입니다. 저도 우리 김용마 시인하고 옛날에 문청이었는데 오랫동안 시를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진은학교에서 김규현 선생님 만나고 같이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시를 취집을 냈고 저는 아직도 시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편을 같이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시를 쓰는 기억이 납니다. 단언컨대 이 시집은 제가 최고 많이 읽었습니다. 한 10번 읽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마 시인하고 김규현 선생님하고 김규현 교수님 원래 알지만은 제가 김용마 시인한테 말했어요. 뭐냐면은 정말 훌륭한 시집이 나왔다고. 그리고 또 아까 운명의 사회학 한 책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또 단언컨대 김규현 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고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이도 있으시고 아까 뭐 김용마 시인이 정말 시적으로 다 이래 평가를 해줬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시인을 만났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내버려 두세요 단시인데 16쪽입니다. 시집을 가지신 분은 봐주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김규원. 자유와 평등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 몇 마디로 나를 감동하게 하지 마세요. 글 몇 자로 나를 바꾸겠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 역시 몇 마디 말과 몇 줄의 글로써 그대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겠어요. 그냥 나대로 그저 그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바람입니다. 자유를 앞세우거나 평등을 부르짖으며 괜스레 잘해준다고 다가서거나 아니면 심심풀이로 건드리지 마세요. 잠깐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 자유와 평등에 이르는 지름길이겠지요. 물, 불, 바람은 아무 말 없이 하든 글 없이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며 세상 높낮이 가리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늘 가르쳐
스스로 그러한 채로 있는 것 바로 자연이듯이 어제 오늘 내일 세월 지나감을 시비거리 삼지 말고 망설임 없이 내버려 두세요. 세상에 가슴이 막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지금 제가 눈물을 흘리면 속눈썹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노래 불렀던 모습하고 달라질 것 같아서 애써 가슴이 오늘 참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고요. 이 노래는 최백호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곡도 누가 선정을 해주셨죠? 이 곡은 우리 김규현 시인님께서 이제 또 신청해 주신 애창 곡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아까 전에 멋지게 노래 부르셨던 테너 박민재 님이 불러주실 예정이고요. 네. 자, 저는 사회와 노래의 소프라노 강동은이었고요. 네, 보문음악창작연구소의 작곡가 김보미, 김영희, 이번에 이 공연을 아까도 우리 막 보셨죠? 글 열심히 또 나오고 너무 감성 있게 만드셨죠? 여기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노력을 준비해주신 기획자 저희는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얼굴이 좀 안 보이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내놨습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우리 김규현 씨님이 골라주신 보고 싶은 얼굴을 김규현 씨님을 대신해서 그의 감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랩 지금만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앵콜을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시간 저도 앉아서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앵콜로 사모님께서 찾아주신 개요를 앵콜로 둘이 같이 부르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